안녕하세요. 부부의 발견입니다. 아내를 맡고 있어요. 오늘은 사업한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먼저 꼭 확인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각자의 사업을 하는 사장인데요. 저는 기업교육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시골에서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23살에 창업해서 11년째 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남편은 27살에 창업해서 10년째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나름 자리 잡은 회사라든지 스타트업, 자영업, 1인 기업 등 사업하는 사람들 엄청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특징들과 주위의 시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만난 사업하는 사람 중 90% 이상이 남자였어요. 그래서 제목을 사업하는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 라고 적고 남자로 이야기를 풀지만 사업하는 여자친구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업하는 남자에 대한 주위 시선은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돈이 좀 있으니까 사업을 하겠지? 돈을 잘 벌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시선. 하지만 사업하다가 크게 망하면 어떡하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나? 이런 부정적인 시선.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투자 같은 약간 걱정 어린 시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연애할 때 둘 다 완전 빚쟁이 사업가들이었는데요. 각자 억대의 빚을 가지고 있던 정말 힘들었던 시기부터 연애를 했어요. 현재는 각자 회사도 자리를 잡고 그리고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을 봤을 때 저희 또래에 비해서는 나름 잘 살고 있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가 남자친구, 특히 빚만 있는 사업가 남자친구랑 결혼해도 되는지, 내 남자친구는 미래가 촉망한 사업가인지 알아볼 수 있는 꿀팁을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사장병 걸린 사람. 젊었을 때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에 사장병 걸린 사람들이 유독 많아요. 저도 23살에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엄청 지독한 사장병에 걸렸었어요. 머쓱. 네. 사장병은 연예인들이 자주 걸리는 연예인병 같은 거예요. 처음엔 사업을 시작하면 사실 진짜 가진 게 없잖아요? 근데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하나로, 내가 대표라는 뭔가 명함을 가졌다는 거 하나로 괜히 어깨에 좀 뽕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젊었을 때 창업을 하면 주위 친구들은 아직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막 입사해서 적응을 하기 바쁜데 난 창업을 해서 사장이 됐다? 심지어 직원까지 있다? 그럼 왠지 내 자신이 좀 다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좀 특이한 아이템이나 투자를 받거나 하면 언론 매체에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도 23살부터 문화예술 콘텐츠라는 조금 특이한 분야로 사업을 시작해서 중앙일보, 한겨레, 머니투데이, 코스모폴리탄, 여성중앙, 레이디경향, YTN, EBS 등 신문, 잡지, 뉴스에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이렇게 큰 매체에서 인터뷰가 되면 어떤 곳은 막 스텝이 막 3명, 5명 엄청 많이 오시고 헤어 메이크업도 엄청 예쁘게 해주고 옷도 막 협찬해서 빌려주시고 그러세요. 그럼 진짜 내가 막 약간 유명인? 뭔가 셀럽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좀 빠집니다. 기사나 뉴스에 제가 나오면 주위에서 보고 별로 안 친한 사람까지 막 연락이 와요. 제가 네이버 그 경제면에 떴을 때는 막 그 네이버를 막 캡처해가지고 연락이 오고요. 코스모폴리탄 잡지에 나왔을 때는 미용실에 그 잡지가 보통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봤다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실상은요, 제가 사업을 진짜 잘해서 경제면에 인터뷰가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좀 어린 애가 재밌어 보인 사업을 하니까 인물면이나 사회면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창업을 시작했을 때 기사 나갔을 때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젊은 부자 5인방이었어요. 사실 그때는 완전 빚만 있는 상태였는데 쟁쟁하신 사업가 분들 사이에서 꼽살이 껴서 제가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한 3년 동안 사장병이 쭉 지속됐었어요. 진짜 아주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현실은 제대로 돈 버는 것도 없고 직원 월급도 빚내서 내주고, 근데 언론 매체 자주 나가고 막 주위에서 띄워주니까 내가 굉장히 특별하고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결과, 즉 얼마를 벌었는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빈 껍데기였을 뿐이에요. 저처럼 처음에는 다들 사장병에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해야지만 진짜 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만들고 해내는 것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에만 시간을 쏟는 사장은 정말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하는 내 남자친구가 은근히 보여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회사를 내실 있게 키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잘 지켜봐야 해요. 만약 저처럼 사장병에 계속 빠져있다? 그러면 병은 병원에서, 사장병은 부부의 발견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부부의 발견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입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젊었을 때 창업하면 다 좋은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접 창업을 안 해봤거나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창업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다 잘 됐을 때나 좋은 거예요. 잘 되면 다 좋아요. 돈도 있죠, 시간도 있죠, 만족도도 엄청 높아져요. 근데 만약 진짜 잘 안 된다? 그럼 진짜 미칠 노릇이에요. 직장인은 힘들면 회사를 때려치우면 월급만 못 받는 건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때려치우면 빚이 막 억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빚 갚으려면 평생을 일해도 못 갚을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중에 일만 일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같이 일한 직원들이 있거나 또는 외주를 주는 프리랜서들이 있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일하라고 지시만 하는 사람. 물론 초기에 사업 자금이 막 넉넉해서 높은 능력의 직원을 뽑고 더 좋은 퀄리티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면 사람 관리하는 거에만 힘을 쏟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초기 자본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평범한 능력의 직원을 뽑게 되는데 그럼 사장의 능력이 곧 회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즉 사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지만 회사가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회사 일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 직원한테도 일을 맡길 때 더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작은 회사일수록 사장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체득을 해야 돼요. 입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능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발전도 되지 않고요. 여자친구한테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체득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못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 제대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더라도 잘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일하는 패턴도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지금 현재와 미래를 만듭니다. 세 번째, 돈 개념 없는 사람. 젊은 사람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크게 매출을 버는 사람도 있고 크게 투자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다니면 연봉이 막 3천, 5천 이렇게 1,000만 원 단위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연매출 5억, 10억 이렇게 억 단위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억 소리 들으면 엄청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긴 대단해요. 그렇게 돈 벌기도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매출이 다 남는 돈은 아니에요. 매출에서 세금, 고정비, 인건비, 마케팅비, 원가 다 빼고 남는 돈이 실제로 그 회사가 버는 돈입니다. 개인 사업자라면 뺄 거 다 빼고 남는 돈이 본인 돈이고요. 스타트업이나 벤처를 창업한 사람들은 투자를 받는 경우가 쏠쏠하게 있는데요. 제 주위에도 어린 나이에 정말 10억이나 막 30억? 진짜 큰 단위로 투자받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렇게 투자받는 것도 진짜 능력이죠. 저는 사업 초기에 정부 지원금이나 투자를 못 받아서 이렇게 투자받는 친구들을 되게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투자받는 것도 조건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투자는 결국 내 돈이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조건도 있고요. 그 투자받은 돈으로 매출을 만들고 순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매출이 얼마가 난다, 투자를 얼마 받았다, 뭔가 잘 나가는 듯이 보이는 회사가 있을 때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통장을 까봐야 한다. 매출이 잘 나고 투자를 크게 받으면 보통 외관적인 것에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희한하게 90% 이상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엄청 넓은 쾌적한 사무실로 넓히고 자동차도 막 좋은 걸 리스트로 뽑고 왠지 직원이 많이 있으면 직원이 돈을 막 잘 벌어올 것 같아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직원도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 문화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복지에도 많이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지금 제가 11년째 사업을 하면서 주위 사업가들 보면요, 이렇게 하는 회사들 중에 살아남은 회사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보이는 게 중요한 사업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군이 아니라면 보이는 것보다 내실을 중요시하고 실제 돈이 얼마나 남는지를 항상 인지를 하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나중에 올 리스크를 대비하는 그런 사장이 바로 돈 개념 있는 사장입니다. 사업은 영리사업이라면 돈을 벌어야 하고 이윤을 남기는 게 존재의 목적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실히 아는 사람만 사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당신 남자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돈 개념이 없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도 연애할 때는 가진 것도 진짜 없고 빚만 잔뜩 있는 빚쟁이 사업가들이었어요. 다만 연애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비록 마이너스 상태였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잘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우리의 능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 믿음대로 지금은 자리를 잘 잡고 코로나 중에 큰 피해가 있지만 항상 위기를 대비해둔 덕에 잘 버티고 있어요. 사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그 말은 잘 되면 정말 좋지만 안 되면 정말 인생이 돈 때문에 평생 꼬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형과 반대인 사람, 즉 사장병도 없고 입이 아닌 몸으로 인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 빚만 있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가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말한 유형이고 진심으로 막 조언을 해주는데도 고쳐지지 않을 것 같다, 저희 부부의 영상이 이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남 얘기 듣는 것처럼 한다 하시면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지금은 부족하고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도 앞으로 사업을 잘 해낼 수 있는 사장의 조건은 엄청 더 많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2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Perfect.